안녕하세요. JD부장구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베어마켓 랠리 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부장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의 영순핵 신임 총리 기대 주식 달러 올라가고 채권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 0.86%, S&P 500 지수가 1.19%, 다우존스 지수는 1.34% 올랐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베어마켓 랠리 중 지난주부터 어제 상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나스닥이 어제까지 올랐죠. 이유는 금요일에 연준의 입이란인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11월에 75bp를 올리는 것은 확실한데 12월에는 55bp를 올릴 수도 있다는 기사를 쓰고 나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게다가 연준의 메리 데일리 총재까지 연준의 금리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시장이 환호를 한 것이죠. 따라서 연준이 이번에 피봇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금요일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본은행의 시장 개입입니다. 달러엔 환율이 125엔을 넘어갈 듯 보이자 일본은행이 대규모로 시장에 개입해서 145엔까지 밀어 올려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환율 조정을 한 것은 미국 연준과의 이미 협의를 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달러 약세, 나머지 통화는 강세로 가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시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제 시진핑이 황제 취임하고 홍콩 증시가 6.7% 떡락하면서 상황이 하락으로 다시 방향을 트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고 달러원 환율도 1,440원을 넘어 정고점을 거의 뚫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홍콩 증시만 빠졌고 한국 증시는 올랐고 나스닥도 어제는 상승했죠. 중국 기업만 리스크가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장은 빅테크 어닝 기대와 연준의 피봇 기대가 큰 상황이죠. 이번 주에 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다면 154.71달러를 넘어 몰빵을 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요. 우리는 예측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주가 변동에 대응해 매뉴얼대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애플이 154.71달러를 넘어가면 남은 달러 올인하면 되고요. 127.4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10% 말뚝박기 하면 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돈을 벌었다고 치자. 그 다음은 만약 내가 로또에 맞아 몇백억 원이 당첨되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마도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부자 흉내를 내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남 아파트를 사고 비싼 스포츠카를 타고 럭셔리 명품으로 도배를 할 것이겠죠. 그러나 아마도 상류사회에 진입하는 것은 실패할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로또를 맞거나 땅이 수용되어 부자가 된 졸부는 결국 상류사회에서 왕따를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류사회는 돈만 많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그들만의 불문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브루웨디는 각 계급 간의 구별짓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급을 뛰어넘으려면 경제적 자본 이외에도 세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문화자본, 그리고 학벌자본, 그리고 사회관계자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가 문화자본입니다. 우선 상류사회에서 문화자본이란 얼마나 문화와 예술에 대해 조예가 깊고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가에 따라 있습니다. 이것은 음악, 미술, 스포츠 등을 망라합니다. 경박하고 무식한 트로트가 아니라 리스트, 파가니니, 슈베르트, 모차르트 등은 알아야 합니다. 전시회장에서 인상파 화가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골프 승마와 같은 고급 스포츠를 즐길 줄도 알아야 하죠. 그런데 이 문화자본이라는 것이 잘 보면 19세기 부르주아가 돈을 벌어 즐기던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르주아가 지금의 자본가 계급이 된 것이죠. 따라서 상류사회는 그 당시 유행했던 예술품을 수집하고 음악을 들으며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학벌 자본인데요. 한국에서는 스카이와 같은 명문대를 졸업하면 학력 자본이 생깁니다. 정확히는 학력 자본이 아니라 학벌 자본이죠. 학력은 대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냐, 대학원을 나왔냐, 뭐 이런 얼마나 많이 배웠냐에 따라서 나뉘지만 학벌은 명문대를 학부로 졸업했냐로 따집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법학과를 동시에 나와 지금은 60대가 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경제학과 동창회를 가면 웬만한 사람들은 대기업 사장 상무고 법학과 동문회를 가면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즉 학벌이 좋으면 생기는 것이 바로 학벌 자본이죠. 세 번째는 사회관계 자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관계 자본은 문화 자본과 학벌 자본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바로 사회관계 자본입니다. 의대를 들어가면 의사 친구 생기고요. 로스쿨 들어가면 변호사, 판검사 친구 생기는 것이 바로 사회관계 자본입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자본이 있다고 상류사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자본 이외에 세 가지 자본을 더해야 그제서야 상류사회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획득하려면 최소한 20년에서 30년 정도가 걸립니다. 벼락부자는 결국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자본을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 겨우 자식대에서 상류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또 맞은 벼락부자는 자식들을 명문대에 보내려 고액 과외를 시키고 유학을 보내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본이 있다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학벌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즉 학벌 자본은 문화 자본, 사회관계 자본이 상류 사회로 들어가는 진입 장벽인 셈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 자본이 있다 하더라도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자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스카이를 나오고 대기업 임원이 되어도 결국은 돈이 없다면 상류 사회에서는 고급 노예일 뿐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계급은 어떻게 나뉠까? 첫 번째가 상류층이고요. 두 번째가 중산층, 세 번째가 하류층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류층은 중산층이 되려 노력하고 중산층은 상류층이 되려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하류층, 중산층, 상류층의 불문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문율입니다. 첫 번째 돈인데요. 가끔 해외 토픽을 보면 로또 맞아서 몇백억 생긴 벼락부자가 몇 년 뒤에는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었다는 뉴스를 보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류층은 돈이 생기면 나눠 갖는 것이 불문율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큰 돈을 벌어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운영할 능력이 없죠. 그리고 운영을 조언할 사람도 없습니다. 조언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기꾼이겠죠. 그러니 그 돈을 이웃에게 나눠주어 자신이 어려워졌을 때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친척들에게 아파트, 자동차 등을 사주고요. 그리고 돈을 펑펑 써버리고 결국은 몇 년 안 가서 거지꼴이 됩니다. 하류층이 돈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원시 공산사회와 같습니다. 원시인들은 냉장고가 없었죠. 따라서 이웃이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사냥을 해서 사슴을 잡아왔다면 이웃들에게 나눠주어 이웃집 배에 저장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큰 사슴들은 다 먹을 수가 없고 놔두면 썩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이 사냥을 못한 날이나 늙어서 사냥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원시 공산사회의 경제 논리입니다. 돈은 몸으로만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중산층과 상류층은 다릅니다. 신석기 혁명은 농업혁명입니다. 이유는 쌀과 밀이 오랫동안 저장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농업의 잉여 생산물 때문에 노예와 지배자의 계급이 생겨나고 더 많은 생산지인 농토를 빼앗으려 전쟁이 빈번해졌습니다. 따라서 중산층은 돈을 관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상류층은 돈을 보존하고 투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류층은 돈을 소비하는 것이라 생각하죠. 두 번째는 가족 구성인데요. 하류층은 여성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중산층은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상류층은 돈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류층은 여성 중심일까요? 하류층의 경우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눌 자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재혼을 했다면 할머니 또는 외할머니 손에서 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혼을 여러 번 했다면 배다른 형제와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족의 중심은 여성인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하류층의 아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머니가 훈육을 잘 하려면 가르침을 주거나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아이를 어떻게 훈육시켜야 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체벌과 음식으로 훈육을 시킵니다. 잘못하면 때리고 이후 치킨을 시켜줘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왜 맞았는지 모르니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또 폭력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음식인데요. 하류층은 배부르게 먹었나가 중요하고요. 중산층은 맛이 있었나가 중요하고 그러나 상류층은 보기 좋았나가 중요합니다. 하류층은 음식은 생존이기 때문이고 중산층은 질이 중요하며 상류층은 예술적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대물림 대입니다. 대물림 대는 가난은 두세 대 이상이 가난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류층에서 중산층으로,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계층을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관계와 교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류층에서 중산층으로 가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진학하거나 또는 전문직이 되면 됩니다.
어차피 육체를 쓰는 것은 똑같으나 하류층은 주로 몸을 쓰고요. 중산층은 주로 머리를 씁니다. 그러나 상류층으로 가려면 교육뿐 아니라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인간관계란 배우자와 조언자인데요. 뭐 연인도 되겠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계층으로 이동하려면 다른 계층의 불문율을 가르쳐주고 보여줄 배우자나 조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배우자를 예를 들면 재벌 2세 딸과 결혼한 사위나 재벌 2세와 결혼한 아나운서 등이 대표적이죠. 계층 이동의 조언자는 학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사회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화승총을 제작할 때 책을 아무리 봐도 총을 만들 수가 없었죠. 결국 네덜란드에서 총을 만들던 기술자가 와서야 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상류사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산층과 하류층이 상류사회를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죠. 계층 상승하려는 습성을 허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산층은 돈을 벌어 명품을 사고 비싼 전세에도 강남으로 이사를 가고 번 돈 대부분을 고액 과외로 씁니다. 허영이 왜 문제가 됩니까? 허영은 미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은 상류층이 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돈인데요. 그 이외에도 이 세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부족한 돈을 벌어 나중에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노예, 미래는 주인이 되는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자본주의의 논리는 종교의 논리와 같습니다. 종교는 현재 고통받는 것이 죽은 이후에 천국을 가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종교 모두 미래를 위해 현재 노예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논리에 포획이 되면 현재를 살아가는 내 삶은 주인이 아닌 노예로 살게 됩니다. 자본주의 논리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니체의 영혼 회귀로 극복하라 했습니다. 니체는 영혼 회귀로 극복하라고 했죠. 영혼 회귀란 현재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윤회와 같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도 계속 이 삶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의 논리는 현재의 순간적인 고통이 지나면 죽은 다음 영원한 천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 회개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고통은 다음 생에도 고통이 영원히 반복됩니다. 반대로 현재 즐겁게 살면 죽은 다음의 생에서도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 회개의 논리로 본다면 고통받고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수십 년간을 벽만 보며 수도를 하는 면벽 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면벽 도사가 죽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결혼도 안 하고 벽만 보며 욕망을 억누르고 내 생을 바쳐 수도를 했는데 그 이유가 극락을 가기 위해서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극락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죽고 나니 극락이 없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은 망한 것인가? 결론입니다. 저는 생이 반복되거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를 믿지 않습니다. 컴퓨터의 모니터처럼 툭 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다음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허영을 쫓으며 돈만 버는 삶은 면벽 도사와 같이 고통만 받다 망한 삶입니다. 현재를 즐깁시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 받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베어마켓 랠리 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